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시판에 보신 것처럼 저 또한 이제 군인 장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이제 중대장을 이제 2번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병가가 보병이 아니고 기갑이라 탱크를 이제 주요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한 3분의 2 되고 간부가 한 3분의 1 됐습니다. 저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대장을 중위에서 대위를 갓달고 처음 할 때인데 이제 복귀해야 될 그 날에 병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가 복귀해야 될 날에 그 병사가 몸이 아파서 이건 이제 병가가 아니고 개인 연가를 좀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규정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저희 그 직속 상관인 중령 대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대대장이 이제 일단 복귀를 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군의관 소견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뭐 아프면은 병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조치를 받고 그 병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잘 설득을 해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머니 그 병사의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하게 됐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병사가 휴가 복귀하기 싫어서 꾀병인 척하고 그렇게 휴가를 좀 연기해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생각을 해보시오. 병사들이 특히나 일병 때 이제 휴가를 가면 다시 복귀하기 쉽겠죠. 선임병들이 이제 얼마나 또 무섭고 또 집이 아닌 집에도 편안한 곳에 있다가 부대에 다시 복귀하려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휴가 복귀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자, 하여튼 저는 운 좋게 그 병사가 복귀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에 그 추미애 보좌관이 이제 그 해당 부대에 대위급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대위급 정도 되면은 아니 소령에서 대위에서 이제 소령을 갖다는 위한 바로 이제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 정도면 혹시 몰라도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계급에서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엄청난 이제 이렇게 검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상급 부대에 연결해서 혹시 나의 신상에 관련된 것을 혹시 검열관에 지적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좌관이 전화해야 했다면은 여든 야든 그때는 이제 대위급 정도면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정치 상황이. 그래서 오로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내가 조치를 잘못해 갖고 또 나의 직속 상관한테 혼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하는 그 자체가 국회에서 보좌관이 했던 전화한 자체가 상당한 위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은 전화한 거는 맞지만 그럼 외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군인들은 특히 이 대위급 정도 되는 이제 장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죠. 특히 국회 이런 곳에서 국회 얼마나 높겠습니까? 바로 위에 상급 부대만 해도 엄청 높은데 대대급에 있으면 연대급에서 또는 사단급에서 전화만 해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락을 했으니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뭐 이 추미애 아들 사건처럼 병가를 개인 뭐 병가를 연장해달라는 등 또는 뭐 개인 휴가로 더 연장해달라는 등 이런 만약에 요청을 뭐 문의든 뭐 또 뭐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든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연히 콜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압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비춰볼 때 국회의원 보좌관급에서 전화를 하면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뭐 추미애 뭐 보좌관이 했다 그러면 각 뭐 언론들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보좌관이 했다. 그게 이제 그런 대위급들이 받았을 때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또 당대표인지 이런 게 잘 뭐 몸으로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이 했다 하면 그냥 이제 긴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 중령급, 대령급 되면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보좌관이 연락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그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여당에서 뭐 국회의원은 뭐 이런 이렇게 추미애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 병가 기록이 종종 누락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은 그 병가를 내면은 그 병가 명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인사 그쪽에서는 아마 추미애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과라든가 지원처에서 아마 인사명령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인사명령. 그래서 병가라는 그 인사명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기반해서 이제 휴가를 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을, 병가의 경우 명령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비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상급 부대로부터 그걸 담당하는 그 부서에 있는 간부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특히 이제 검열이 많죠. 바로 위 상급부대, 그 다음에 차상급부대, 그 다음에 또 상급부대 6번 뭐 여러 가지 검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특히 이 행정 서류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직감적으로 반드시 이 행정을 반드시 구비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와 같은 거, 특히 병사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명령으로 갖다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가는 맞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 그러면 병가로 이게 병가가 나서는 인사명령이 낫지 않겠습니까? 휴가명령이 병가로. 그 명령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병가지 그냥 뭐 포상휴가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러니까 휴가 명령이 무엇으로 났는지, 병가로 났는지, 포상휴가로 났는지, 뭐 정기휴가로 났는지 그것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가로 인사명령이 안 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명령이 어떻게 났는지 그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군에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 근데 저는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병가에 관련된 기록이 군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명령이 병가로 안 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포상휴가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그걸 봐줘갖고 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가를 했을 때는 거기 구비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상급부대 검열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설령 예를 들어서 사무적으로 그 군에 있는 뭐 중령급 이상 뭐 지휘관이 처리를 해줬다고 해도 사후적으로 행정 서류는 반드시 갖춰놓게 돼 있거든요.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검열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없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명령 자체가 병가가 나지 혹시 안 난 건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는 군이 아주 탈영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종종 뭐 실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병사가 어떤 아파서 나가고 할 때는 저도 뭐 중대장 해봤지만은 아주 민감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병가를 갈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면담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은 또 대대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시스템 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담 기록에만 있다. 면담 기록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면담 기록인 것이죠. 그것이 무슨 명령으로서 효력은 없는 겁니다. 병가를 가려면 병가에 대한 명령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가 명령이 났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 그러면 그 인사 담당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종종 실수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중대장 할 때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지금 훨씬 더 그 이후에 군은 중대급까지 이 행정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게 구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무슨 수기로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가 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 해당 부대의 대위급한테 전화했는데 그 대위급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고 상당한 외압을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제 경험상 그렇게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중대장 때에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았는데 하물며 무슨 부모님한테 전화 받는 거 또는 해당 병사의 무슨 아는 사람의 군인이 전화했을 때도 상당히 이 중대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하물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했으니 얼마나 외압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위급이 이 국회의원 보좌관 전화를 받을 때 엄청난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그 병가를 갔으면 인사명령이 반드시 있다. 그 명령이 없으면은 병간한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있다? 그거는 공식적인 완벽한 서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인사명령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그 병가를 갈 수 있는 군의관 소견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지만이 명령이 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의심 들어온 게 그 병가가 명령상 난 것인지, 일단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가를 갔는데 행정 서류가 없는 것이 종종 발생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